이번 시간에는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라 얘기한다면 태양과 그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 그리고 이들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는 전부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비롯하여 행성, 위성, 외소행성, 작은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대단하죠? 아닌가요? 유일한 항성이고요. 행성은 태양을 공전하는 뭐라 해야 될까요? 행성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물체?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위성은요, 행성을 공전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공전하는 게 행성, 행성을 공전하는 걸 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부분의 질량은요, 잔량이 아니라 질량이네요. 대부분의 질량을 태양이 차지하고 있어요. 99.8%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0.2% 정도 행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으로는 AU라는 단위를 씁니다. AU 단위는요, 약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몇 AU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나타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행성이 해왕성이거든요. 해왕성이 태양으로부터 한 30 AU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해왕성 궤도 바깥쪽에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태양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죠? 자, 태양을 중심으로 머큐리, 수성, 비너스, 금성, 얼스, 지구, 그리고 여기 조그매 보이죠? 달, 그리고 화성,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은하수지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하수, 그리고 주피터라고 얘기하는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플루토, 목성, 그리고 뒤에 이제 쿠이퍼 벨트라고 있는데 이 쿠이퍼 벨트가 이제 얼음 알갱이들로 막 이루어진 얼음 알갱이들, 먼지 이런 걸로 이루어진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하나씩 끌려서 해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성들도 나오게 되고요. 유성체들은 뭐냐고 얘기하냐면 유성은 우리 별똥별 있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지는, 그리고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지구 대기와의 엄청난 마찰로 인해서 막 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별똥별로 보이는 것이죠. 바로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성,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쿠이퍼 벨트부터 이제 오는데요. 길쭉한 궤도로 이제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긴 꼬리가 생기고요. 자, 소행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는데 이 소행성은 모양이 일단 불규칙해요. 우리 행성은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소행성들은 모양이 불규칙하고요. 화성과 목성 사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자, 일부는 지구 안쪽보다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요. 자, 유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똥별입니다. 이 별똥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와 마찰로 인해서 타서 없어집니다. 외소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명왕성, 세레스, 에리스 이런 것들인데요. 얘네들은 공전궤도 주변에 있는 천체들과 흡사할 수 없어서 행성이랑은 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명왕성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우리 행성으로 쳤지만 공전궤도가 너무 어긋나고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외소행성이라고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행성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행성들은요, 항성이 아니에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행성들입니다. 태양계의 행성,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인데 명왕성 빠졌죠. 해왕성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이에요. 수성은 태양에서 엄청 가깝겠죠. 그래서 수성 가까이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자, 수성은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수많은 운석 구덩이가 있어요. 이유는 달에도 그렇지만 대기가 없으면 침식 풍화 작용이 없죠. 그래서 이 운석 구덩이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일교차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태양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표면 낮에는요 엄청 높게
표면 온도 400도 이상 올라가고요. 밤에는 마이너스 170도까지 내려갑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작고요. 바로 수성이라는 행성입니다. 자, 이름이 가장 많은 게 아마 금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눈에 이제 관측하기도 쉽고요. 자, 크기는 지구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 금성은요, 대부분 이산화탄소 대기층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서요, 햇빛을 매우 잘 반사시켜요. 자, 이산화탄소가 많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기를 가두고 에너지를 가둬버리거든요. 표면 온도 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오렌지빛으로 보여서 우리는 오렌지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표면은 비교적 평탄해요. 그리고 화산에 쪽에 흔적이 있고요. 밤하늘에서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눈으로 관측할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샛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성의 여러 가지 이름들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제 떨어진 게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 지구는요,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지구에만 있죠. 액체 상태의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태양계 안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구는 살아 숨쉽니다. 생물권, 직권, 대기권, 수권이요, 매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주변에는 달이라는 위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성이에요. 화성은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요. 지구 뒤에 있기 때문에 지구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요, 화성을 탐사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표면이 산화철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산화철로 많이 이제 있는 토양이나 암석이 있기 때문에 되게 붉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붉은색으로 진짜 보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행성이고요. 지름은 지구 절반 정도예요. 자, 역시 여기도 거대한 화산이 있고 협곡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물이 흘렀을 걸로 추정되는 지형이에요. 있고요. 또 지하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가 혹시 있지 않을까? 혹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극지방에는 극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나요? 밝게 빛나는데 극관이 있어서요, 계절에 따라서 이 극관의 크기가 변합니다. 위성은요, 포보스 데이모스라는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계절에 따라서 변하고 이 얼음층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까지 계속 우리는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목성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봤지만 이제 수금, 지화, 화성까지 있고 목성, 화성 사이 뭐 하나 있고 그 다음 목성이 있죠. 자, 목성은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에요. 태양 다음으로 큽니다. 근데 태양은 별이죠. 항성이고요. 행성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지름이 지구의 11배나 돼요. 엄청나게 크고요. 대부분 이루어진 건 수소와 헬륨입니다. 태양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엄청 가볍습니다. 또한 대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단한 표면이 없어요. 두꺼운 대기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층에 자전하면서 나타나는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목성은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 이런 목성에 자전에 난 줄무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도는 작겠죠. 왜냐면 큰데 가벼운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구는 작은데 단단한 걸로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단단하잖아요. 근데 얘는 가벼운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습니다. 대적반이라는 커다란 대기의 소용돌이 같은 것들도 존재합니다. 목성도 고리가 있어요. 희미하지만 고리가 존재하고요. 64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많은 위성들이 목성을 따릅니다. 바로 이 목성의 위성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4가지가 있어요. 갈릴레이가 이제 확인을 했던 위성들이고요. 이후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라고 얘기하는 4가지의 이제 위성이 있고요. 소형 망원경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위성입니다.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불러요. 목성의 위성입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행성이죠. 토성입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큽니다. 아까 제일 큰 행성이죠. 행성 중에 2번째예요. 제일 큰 행성은 목성이고요. 밀도가 매우 작아요. 얘 역시나 지각이 없고요. 얘도 가벼운 대기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요.
그리고 뚜렷한 고리가 있습니다. 얘는 밝아요. 엄청나게 밝고 뚜렷한 고리가 있고요. 역시나 대기의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얘 역시나 62개 이상의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위성은 타이탄이라고 얘기하는 큰 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천왕성입니다. 허셜이 발견했고요. 사실 이제 해왕성을 먼저 발견하고 나중에 천왕성을 발견해요. 뉴턴이 이제 만류인력을 얘기하면서 이 궤도에 어떤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된 게 천왕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4배 정도예요. 크죠? 자, 근데 멀리 떨어져 있죠. 태양에서부터. 메테인 같은 가스층이 많아요. 자, 이런 가스층이요. 태양의 빨간 부분을 흡수해버립니다. 빨간 부분을 흡수하니까 빨간색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청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 빨간 쪽이 이제 다 나간 거거든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록색으로 보이고요.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거의 나란해요. 어두운 고리가 존재합니다. 역시나 얘도 27개 이상의 위성이 있고요. 태양에서부터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차갑겠죠. 태양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 해왕성입니다. 해왕성 역시나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유는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해요. 해왕성 역시도 메테인이라는 물질들, 그래서 붉은 빛을 이렇게 흡수하는 가스들이 많아서요. 역시나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표면에 커다란 검은 점, 대흑반, 커다란 검은 점이거든요. 대흑반이 존재하고요. 여러 개의 희미한 고리가 존재합니다. 해왕성도 고리가 있어요. 가장 큰 위성은 트리톤이라고 하고 얘 역시나 13개 이상 위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행성들을 해봤는데, 자, 수금지화, 목도천, 해까지라고 있잖아요. 자, 수금지화까지 하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에 가깝죠. 지구형 행성들이고요. 목토천해 뒤로 가는 요 4가지 있죠. 얘는 이제 태양에서 멀고 큰 놈들이에요. 작은 애들, 큰 애들인데요. 요 작은 애들 있죠. 요 앞에 있는 애들을 뭉뚱그려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지구형 행성이라고 부르고요. 대장이에요, 지구가. 자, 뒤에 있는 애들 뭉뚱그려서 대장 누구로 세울 거면 목성으로 세울 거예요. 목성형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지구형은요, 작아요. 목성형은 큽니다. 지구형은 단단한 지표면이 있어서 밀도가 커요.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요, 덩치는 큰데 밀도가 작아요. 단단한 표면이 없고요. 대부분 기체와 가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 행성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태양계에서 가까운가 먼가에 따라서 이제 성분들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가스 성분들이 바로 이 목성형 행성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 수성과 금성은 지구 궤도 안쪽에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구보다 바깥에서 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행성, 외행성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천체관입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천동설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이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내행성들이 문제였어요. 수성과 금성이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이요, 특히나 뭐 수성 괜찮은데 금성 같은 경우는 눈에도 잘 보이잖아요. 얘네들이요, 이렇게 지구를 중심으로 그냥 공전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잘 가다가 돌아와 버리는 일들이 생겼어요. 내행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구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역행하는 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천체관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고 바뀌어서 나중에는 자리가 뿅 하고 바뀌게 되는 거죠. 태양이 중심에 들어가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내행성들과 외행성은요, 관측 때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행성 같은 경우는요, 지구보다 안쪽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항상 태양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아니면 해가 진 후 서쪽, 해가 뜨기 전은 동쪽, 이때만 볼 수 있고요. 외행성들은 한밤중에도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금성을요, 옛날에는 샛별이라고 불렀고요. 혹은 개밥바라기라고 불렀어요. 해가 진 후에 서쪽하늘 보이는 건 개밥바라기였고요. 해가 뜨기 전 동쪽하늘에 있는 거는 샛별이었습니다. 둘 다 금성이에요. 그래서 금성은 망원경으로 보면 이런 달의 모양처럼 이렇게 모양도 바뀝니다. 자, 화성, 목성, 토성, 다 우리가 직접 망원경으로 보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천문대에서 보지 않는 거라도요. 날씨가 괜찮고 어두운 곳에서 잘만 맞춘다면 이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행성과 위성을 한번 구별합시다. 행성은 누구를 공전하죠? 태양을 공전합니다. 위성은요? 행성을 공전합니다. 자,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 온도가 매우 높은 행성은 우린 뭐였을까요? 금성이었죠. 자, 태양계 행성인데 두 집단으로 분류 한번 해봅시다. 누구랑 누구 비교할까요? 나는 수성 금성과 토성 천왕성으로 구분을 할래요. 어떻게 구분한 거죠? 자, 수성 금성은 지구형이고요. 토성 천왕성은 목성형이죠. 지구형은 작고요. 목성형은 커요. 지구형은 밀도가 크고요. 목성형은 밀도가 작습니다. 지구형은 단단한 표면이 있고요. 목성형은 가스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행성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